계란, 당신은 아침에 즐겨 드시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들어보세요. 저는 의사로 30년을 지내왔고 환자 수천 명의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변화 하나는 계란을 언제 먹느냐에 따라 건강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컨대 60대 후반 남성 환자 한 분이 매일 아침 계란 후라이를 2개씩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혈압과 혈당은 점점 나빠졌고 기억력도 흐릿해져 갔습니다.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물었죠. 아침엔 좀 늦게, 밤에 계란을 드셔 보시겠습니까? 한 달 후 그분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계란 안 먹는 게 정말 몸이 가벼워요. 밤엔 고단백 덕분인지 잠도 잘 오고 변비도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침엔 우리 몸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복에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면 간이 힘들고 인슐린 저항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면에 밤에는 우리 몸이 회복 모드에 들어가면서 단백질과 비타민 D를 흡수하기에 좋은 시간대입니다. 즉, 밤에 계란을 잘 활용하면 근육 재생, 호르몬 균형, 수면 질 개선까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30년 의사로서 직접 경험한 사례와 영양학적 근거, 추천 조리법과 타이밍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중 언제 먹어야 할까? 하루 몇 알이 적당할까? 노른자 얼만큼 껍데기까지 활용할 수 있을까? 모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건강행복한 인생. 이 채널에서만 들을 수 있는 30년 의사의 진짜 경험 이야기입니다. 이 채널은 신생 채널이라 구독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앞으로 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속는 셈 치고 구독해 주세요. 만약 지켜봤는데 유명해지지 않으면 취소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바로 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계란 습관이 오늘부터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생님, 계란이 그렇게 몸에 좋다면서요? 근데 왜 아침에 먹으면 안 좋다 하세요? 이건 68세 환자분이 진료실에서 진지하게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흰 쌀밥, 김, 계란 프라이. 이게 30년간 이어진 아침 식사였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아침 먹고 나면 졸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축 처져요. 그분 말투엔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을 찬찬히 보며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계란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아침 시간은 우리 몸이 깨어나기 위한 전환기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위장에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계란이 기름에 지글지글 구워져 들어옵니다. 몸은 갑자기 많은 에너지를 소화하려고 부지런히 인슐린을 분비하고 간은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려 비상체계로 돌입합니다. 이때 이미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에겐 그 체계가 무너집니다. 위는 더부룩하고 혈당은 예측보다 급격히 오르고 심장은 더 빠르게 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몸은 피곤해지고 식곤증은 심해지고 오히려 계란이 원망스러워집니다. 계란을 아침에 먹는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식단 조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곡물이나 야채 없이 하얀 밥, 계란, 김치만 먹는다면 지방과 나트륨만 높아져 혈압, 혈당, 심혈관계 모두에 무리가 가는 겁니다. 한 번은 72세 할머니 환자분이 아침 계란찜과 두유를 매일 드셨는데 자꾸 속이 미식거려요 라고 하셨어요. 조사해보니 그분은 위산이 적은 체질이었고 계란이 소화되지 않아 역류성 식도염 증상까지 생긴 겁니다. 그 후 아침엔 부드러운 오트밀과 바나나, 점심에 계란을 옮겨 드렸더니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아침 먹고 속이 편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시간과 조합을 잘 맞추지 않으면 내 몸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60대 이후에 우리 몸은 젊었을 때보다 위산 분비량, 소화력, 인슐린 반응이 다르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밤에 계란을 먹으면 왜 보약이 되는가? 그리고 실제로 효과 본 사례들을 훨씬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봐주세요. 계란이요? 밤에 먹으면 오히려 살찌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 사례를 떠올립니다. 한 번은 66세 여성분이 잠이 너무 안 온다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밤마다 2시간, 3시간을 뒤척이다. 결국 수면제를 드시고야 잠드셨던 분입니다. 식단을 여쭤보니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고 8시 이후엔 아무것도 안 드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기 전에 기름에 튀기지 않은 반숙 계란 한 알과 따뜻한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나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수면제를 안 먹어도 스르륵 잠이 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허리 통증도 줄어든 느낌이에요.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계란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이라는 행복과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밤에 계란을 먹으면 이 트립토판이 천천히 흡수되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계란은 고단백 식품입니다. 근육을 재생하고 밤사이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데 딱 필요한 영양소죠.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니어들에겐 밤 시간의 단백질 섭취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계란을 자기 전에는 절대 안 드시던 분이었어요. 밤에 먹으면 살찐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골밀도가 떨어지고 허벅지 근육이 점점 빠져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했죠. 저녁 운동 후 기름기 없는 계란찜이나 삶은 계란 한 알 드셔보세요. 단백질이 근육을 도와줄 겁니다. 그분은 2달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전처럼 무릎이 안 아파요. 몸도 탄탄해진 느낌이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밤엔 인슐린 민감도가 낮아 혈당 변화가 적고 간이 단백질을 회복에 쓰기 좋은 시간이며 수면 중 호르몬 작용과 근육 회복이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식은 무조건 안 좋다는 건 반쪽 진실입니다. 밤에 기름 없는 계란 한 알, 이건 보약이 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잠이 잘 안 오시나요?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가 쑤시나요? 오늘 밤 계란 한 알로 바꾸는 변화,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하루에 계란 몇 개까지 괜찮은지 고지혈증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방법, 계란 섭취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알려드릴게요. 선생님, 계란은 몸에 좋다면서요. 그런데 왜 뉴스에서는 하루 한 알 넘지 말라고 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계란은 기피 식품으로 여겨지곤 하죠. 그런데요, 이건 오래된 정보입니다. 30년 전에는 계란이 콜레스테롤 덩어리라며 하루 한 알만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식이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과 직접적인 상관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 2023년에서는 하루에 계란을 1개에서 2개씩 섭취한 그룹이 심혈관 질환 위험에서 의미 있는 증가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일부 그룹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가 올라갔고 염증 지표인 CRP는 낮아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계란 자체보다 기름에 튀기고 가공 햄이랑 같이 먹는 조합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 기름 잔뜩 두르고 소금 많이 뿌리고 베이컨과 함께 먹으면 그건 계란 탓이 아니라 조리법의 문제입니다. 저는 실제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70대 여성분에게도 계란을 권한 적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으로 노른자까지 하루 한 알, 일주일에 5일에서 6일 정도 드셔보세요. 그분은 처음엔 무서워하셨지만 3개월 뒤 검사에서 LDL 수치가 약간 떨어졌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맛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건강에 나쁘지 않다니 놀랍네요. 그분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사람은 하루 1개에서 2개, 고지혈증 환자도 삶은 계란 기준 하루 1개까지 괜찮습니다. 단 기름 조리, 소금 과다, 가공육과 함께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란을 먹을 때 전체 식단을 함께 조절하는 것입니다. 야채와 통곡물, 해조류,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들과 같이 먹을 때 계란은 최고의 단백질 식품이자 심장 건강을 지키는 영양 조합의 핵심이 됩니다. 혹시 지금 계란을 두려워하시나요? 이제는 한 알 넘기면 안 된다는 그 옛날 정보는 과감히 버리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가 아니라 어떻게 드시느냐입니다. 다음 4부에선 계란에 숨겨진 진짜 건강 효능, 기억력, 면역력, 피부까지 어떻게 도움되는지 풀어드릴 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계란이 단백질 많은 건 알겠어요. 근데 그것 말고 또 뭐가 그렇게 좋아요?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계란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완전 식품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7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억력이 부쩍 나빠졌다며 찾아오셨어요. 며칠 전엔 전기밥솥에 밥 해놓고선 10분 뒤에 밥을 또 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분은 당뇨 초기 진단도 받으셨고 식단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단백질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란을 하루 1개 삶은 형태로 꾸준히 드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는 꼭 드시라고 강조했죠. 3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기하게 요즘은 집 안 비밀번호도 잘 기억나고 딸 생일도 안 까먹어요. 몸도 덜 피곤하고요. 왜일까요? 계란 노른자에는 콜린이라는 뇌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콜린은 기억력과 인지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노년기에는 콜린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계란 한 알이면 하루 필요량의 25% 이상을 간편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A, D, E, 그리고 셀레늄, 아연 등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면역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피부 재생, 세포 회복에 관여하죠. 70대 후반 여성분 한 분은 요즘 들어 손등에 상처가 잘 나고 피부가 얇아진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분에게 삶은 계란을 주 5회 이상 드시도록 했고 식단에 비타민 E가 많은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추가했죠. 2개월 후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피부가 촉촉해진 것 같고 손톱도 단단해졌어요. 상처도 빨리 아물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란은 눈 건강에도 탁월한 음식입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해 황반변성 예방과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노안이 시작되고 눈이 쉽게 피로해지거나 침침하신 분들이라면 계란을 소량이라도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계란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케어하는 영양의 보석 상자 같은 존재입니다. 기억력 향상, 면역력 강화, 피부 탄력, 시력 보호. 이 모든 효과가 계란 한 알에 담겨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다음 마지막 5부에서는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 어떤 조리법이 좋은지, 조심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실수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습관까지 완전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계란을 좋다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왜 저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 자주 듣습니다. 계란이 몸에 좋다지만 먹는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동안 환자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드린 계란 먹는 실전 팁 3가지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기름에 튀기듯 굽는다. 많은 분들이 계란 프라이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용유를 많이 두르고 센 불에 익히면 계란의 영양은 줄고 산화지방은 늘어납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계란 후라이를 하루 2알씩 기름 넉넉하게 해서 드셨는데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 약을 늘려야 했습니다. 그 뒤로 삶은 계란으로 바꾸고 꾸준히 야채와 함께 드시니 수치가 점차 안정됐죠. 최선의 조리법은 삶기 또는 스팀 조리. 기름을 줄이고 영양은 지키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실수.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먹는다. 이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 많다던데요? 흰자만 먹는 게 다이어트에 좋다던데요? 맞습니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있긴 하지만 그 안에는 콜린, 루테인, 비타민 D, 셀레늄 등 건강을 위한 성분이 다 들어 있습니다. 오히려 흰자만 먹는 것은 영양의 절반 이상을 버리는 셈이죠. 고지혈증이 있더라도 기름 없이 조리한 상태라면 노른자까지 하루 한 알은 괜찮습니다. 세 번째 실수. 같은 음식 조합만 반복해서 먹는다. 매일 계란, 밥, 김치. 이런 조합으로만 드시면 염분 섭취는 많아지고 섬유소는 부족해집니다. 계란은 야채, 통곡물, 해조류와 함께 먹을 때 비로소 흡수율이 높아지고 소화가 편안해집니다. 예를 들어 삶은 계란, 삶은 브로콜리, 현미밥, 나물 반찬. 이런 구성은 단백질, 섬유소, 항산화 물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시니어 식단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실전 팁을 더 드릴게요. 계란은 익혀 드시는 게 원칙입니다. 생계란은 흡수율도 떨어지고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계란은 실온 보관보다 냉장 보관, 껍질에 물 묻히지 마시고 냉장고 안에서도 뚜껑 덮인 용기에 보관하세요. 유통기한은 꼭 확인하시고 흰자나 노른자 색이 이상하면 과감히 버리세요. 시니어분들은 특히 식중독에 취약합니다. 정리하자면 기름은 적게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노른자까지 함께 먹되 과하지 않게 다른 식품들과 조화롭게 섭취. 이 3가지만 지키면 계란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의 몸을 도와주는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란은 아침에 먹으면 독, 밤에 먹으면 보약이라는 주제로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계란을 건강하게 먹는 법을 정확히 아시게 됐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린 지금부터라도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죠. 당신의 인생에 건강이라는 선물을 드리는 채널 건강 플러스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전해드릴게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인생 보내세요.